안녕하세요. 오늘도 돈 많이 버셨나요? 경제 전문 BJ 럭키제입니다. 제가 어제 사실은 오랜만에 한동안 안 하던 윤석열 관련주, 대선 관련주 강의를 했었어요. 덕성이랑 서현까지 녹화를 마쳤는데 어제 밤에 영상에 댓글로 서현 탑메탈 분석 좀 해주세요 하나 다셨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해드려야죠. 그래서 사실은 덕성 서현만 하고 서현 탑메탈을 안 하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오늘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서현 탑메탈 어떤 주식인가요? 서현이랑 주가 움직임을 보시면 서현 탑메탈 움직임, 서현 움직임, 뭐 실질적으로 덕성 움직임까지 사실은 많이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한마디로 똑같이 세 종목 모두 윤석열 관련주, 테마주 느낌으로 움직임은 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실질적으로 기존에 비해서 서현은 얼마 정도 갔어요? 들어서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11,000원이었다면 최고점은 2배 이상 갔죠. 덕성 같은 경우도 3배 정도 갔고, 하지만 서현 탑메탈은 어떻다? 서현 탑메탈은 기존 기준에서 2배 가까이, 한마디로 윤석열 씨가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씨 관련주가 많이 움직였을 때 실질적으로 서현 탑메탈은 많이 움직이지 않았다. 이 점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먼저 재무제표 한번 분석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재무제표 먼저 볼까요? 외인 같은 경우 최근에 많이 팔고 있어요. 그렇죠. 최근 연간 실적 매출 먼저 보시죠. 18년도도 나쁘지 않았고 19년도 나쁘지 않았고 20년도 나쁘지 않았고 그냥 무난하게 가고 있고요. 대신 이게 서현 탑메탈도 매출은 크게 늘지는 않아도 19년도, 20년도 영업이익은 2배로 뛰었고 당기순이익은 2018년도에서 2019년도 적자를 보다가 실질적으로 2020년도는 흑자 전환. 그래서 뭐 이렇게 기업 상황만 보면 점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내려가 보시면 PER은 과거에는 적자라서 마이너스 상태니까 의미가 없고요. PER은 29 정도, EPS는 307. 주당 배당금은 뭐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고요. 그렇죠. 기업 자체는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움직임을 보시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차이점이 뭐다? 그 덕성, 서현 탑메탈. 자, 서현 탑메탈에서 덕성 갑니다. 덕성, 서현 탑메탈. 자, 전체적으로는 약간 유사해요. 이게 등락이 서현 탑메탈이 조금 있고 덕성은 잔잔하게 가다가 이 윤석열 관련주 테마 때문에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많이 받는 요 느낌이긴 하죠. 근데 제일 먼저 설명드리는 건 제가 이번 이 서현 탑메탈 강의가 처음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때가 좀 떨어진 부분이니까 이때 떨어진 걸 빼고 8,000원, 만원 선이었다. 실질적으로 3배 이상은 덕성은 가잖아요. 이때가 서울시 재보궐선거 직전이죠. 그러니까 이슈가 가장 핫할 때 말 그대로 아래쪽에서 보면 5배, 만원선에서 보더라도 3배 이상 갔다. 하지만 서현 주식은 어떻다? 같은 시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3배까지는 못 갔죠. 움직임이 없었고 뭐 아래쪽 기준으로 봤을 때도 덕성의 움직임에 비해서 실제 최저 가격은 어때요? 덕성이 오히려 더 낮았는데 최고 가격은 어때요? 덕성이 훨씬 높죠. 한마디로 테마주로서 매수세에 들어오는 속도는 덕성이 훨씬 높았다. 서현 탑메탈은 어때요? 최저 수준은 덕성보다 높았죠. 하지만 덕성 기준으로 해서 최고 수준은 절반도 안 돼요. 최저는 6,000원대가 비슷했잖아요. 6,600원에서 14,000원밖에 안 갔을 때 6,000원에서 같은 시점 덕성은 30,000원을 돌파했다 라는 말 자체가 움직임 자체가 테마주를 안고 가는 성향이 덕성이 많이 강한 거예요. 그러면은 테마주의 반응 자체가 덕성이 1.8배는 더 빠르다. 서현 탑메탈은 덕성에 비해서 약 60% 정도만 테마주의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렇다고 서현 탑메탈이나 서현이 나쁜 면만 가지고 있나? 그렇진 않죠. 주식 자체가 좋고 뭐 덕성도 좋은 주식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조정을 받을 때는 덕성이 정고점에서 20,000원까지 30% 조정을 받을 동안 살짝 덕성보다는 조정을 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뭐 결과론적으로 조정받을 때는 덕성도 30% 이상 빠졌고 서현 탑메탈도 대략 30%까지는 아니지만 20% 넘게 빠졌네요. 지금까지 설명한 건 딱 한 가지예요. 요점만 정리를 하면 덕성주가 테마주 성향으로 윤석열 관련주 호재가 나왔을 때 움직일 변동폭은
훨씬 높다. 그러면 서현탄 메탈 투자가 나쁜가? 덕성에다 차라리 그 돈을 옮기는 게 좋지 않냐? 이거는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저는 덕성 위주로 매매를 하지만 서현탄 메탈도 충분히 좋은 주식이고 이슈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변동폭이 사실은 덕성보다 호재가 있을 경우에 테마주 관련, 대선 관련주 호재가 있을 경우에 서현탄 메탈이 움직임이 적었지만 무조건 이렇게 가라는 법은 없어요.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고 시장에서 반응이 달라질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덕성이 테마주 관련해서 움직임이 상승폭이 더 크다라는 걸 한번 포인트를 주시고요. 그러면 정확하게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가격 변동 움직임 예측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아래쪽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가면 조금 요렇게 추세선을 그어보면 9,000원 선, 만원 선으로 해서 상승 추세를 볼 수 있겠지만 추세 자체는 의미가 없죠. 말 그대로 테마주기 때문에 물량이 어디서 많이 들어왔냐 적게 들어왔냐가 더 포인트이기 때문에 물량이 쌓인 위치를 들어볼게요. 물량이 쌓인 위치 여기고 여기고 여기. 지금 현재는 가장 많이 쌓인 물량을 받은 요 지지선을 기준으로 약 9,000원, 만원 여기까지 보시면 여기서 이 즈음에서 거래량이 높았죠. 과거의 흐름상.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때 강한 지지선으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시면 말 그대로 여기 단기적으로 보시면 여기서도 거래가 많이 발생을 했죠. 여기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지선으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은 주가가 상승을 하실 수도 있고요. 어느 정도 상승폭을 했다가 사실은 이대로 올라가진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서현탄 메탈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은 반등 추세를 보시고 위에서 반등이 조금 이제 반등을 통한 물량 줄이게 나간 물량들이 보이면 이 위에서는 물량을 줄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후에 지금 살짝 반등을 하다가 여기서 떨어져서 이걸 무너뜨리고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물론 여기서 만원대까지 만약에 밀려났다 그러면 9,000원 만원 선에서 물량이 없는 분들이 이제 서현탄 메탈을 관심을 가지시면 9,000원 만원 선에서는 매집을 살짝 적어도 20% 30% 정도 매집을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 만약에 주가가 7,000원 8,000원 선까지 밀렸다면 물량을 조금 더 담으셔도 됩니다. 자, 간단하게 다시 정리 드릴게요. 서현탄 메탈 좋은 주식이지만 제가 강의를 처음 하는 이유는 덕성이 움직이거나 이제 서현이 움직이는 거에 비해서 많이 적게 움직였다. 덕성이 가장 윤석열 씨 관련 테마주로서 호재가 날 때마다 움직임 폭 자체가 덕성이 좀 빨리 움직였기 때문에 제가 덕성주를 8,000원 만원대부터 강의를 하고 그때 매집하시고 28,000원 3만원대까지 갔죠. 그때 뭐 매도 물량 조절하시라 이런 강의를 덕성 위주로 드렸던 이유는 변동폭이 1.8배 정도 서현탄 메탈보다 컸다. 서현탄 메탈은 반대로 덕성의 그런 호재 반응 속도에 비해서 약 60% 정도,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반응 속도가 좀 느렸다 라는 점을 한 가지 포인트로 보여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매도 매수 시점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뭐 물량을 위에서 물리신 분들이 있으시죠. 들고 계신 분들 솔직히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계속 들고 계신다고 해도 제가 말리진 않지만 일시적으로 봤을 때는 반등했을 때 물량을 좀 줄여나가는 게 저라면 그렇게 하는 게 더 현명하다고 봅니다. 실적으로 지금 반등 시점에서 오늘 고점에서 물량을 줄이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봤을 때 이 정도까지는 반등을 할 확률도 있어요. 지금 12,000원 초반까지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전고점인 14,000원대 가까이 갈 확률은 적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또 다른 호재라든지 기업적인 호재가 갑자기 생기고 아니면 뭐 기업 내에서 갑자기 세력들이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되는 매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별도의 세력이 또 다른 테마로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대선 테마주로서. 하지만 제가 분석하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에서 분석을 드리면 전고점 근처에 14,000원, 13,000원대까지는 13,000원 이상까지 가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물량을 지니신 분들은 조금 줄이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후 만약에 매집을 하기를 원하시면 만원 아래서 매집을 살짝 하시는 게 좋으시고 그리고 이제 7,000원 선 부근에 왔을 때 물량을 뭐 50%까지 담으셔도 상관없지만 하지만 대선 테마주로서 접근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는 덕성에 비해서 매수세가 적게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테마주로서 가져갈 때는 조정 상태를 보시고 덕성을 더 건드시는 게 낫고요. 대신 어떻다? 서현탄 메탈 예를 들어서 덕성이 이 정도에서 다시 반등을 해서 움직이잖아요. 횡보를 하거나. 근데 만약에 서현탄 메탈이 여기까지 조정을 받았다. 그러면 메리트가 있죠. 서현탄 메탈을 더 가지고 가는 게 다시 전고점 회복할 때 뭐 예를 들어서 7,000원 선까지 내려오는 게 쉽진 않지만
만약에 7,000원대에서 다시 받았을 때는 14,000원대까지 전고점까지 이제 만약에 이슈가 떠서 바로 올라갔다 그러면 2배를 먹는데, 덕성 같은 경우에 만약에 조정이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뜨더라도 전고점까지 만약에 회복을 하더라도 먹는 건 약 50% 정도밖에 안 먹죠.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서현텐메탈이 조정을 많이 받았을 경우에는 테마주로서 이제 이슈를 앞두고 준비를 하시는 게 조금 낫긴 한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덕성보다는 움직임이 약 60% 정도밖에 현재까지는 패턴상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점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현탄메탈도 나쁘지 않은 주식이고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이제 테마주로서, 윤석열 테마주로서의 상승폭은 서현에 비해서도 적었고 덕성에 비해서도 약 60% 선밖에 안 됐다는 점, 오늘의 강의 요점이었습니다. 이상 경제전문 BJ 럭키제이였습니다.